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인체 공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다 같이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인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인체 공부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시간 투자는 많이 하는데 왜 계속 성장이 더딘 것 같지? 라고 느끼실 때 다양한 고민이 있고 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공부를 했을 때 겪었던 고민과 공부 방법의 실수 같은 것들을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인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인체 해부학 책, 그 서점에 파는 인체 해부학 책을 보고 맨 첫 번째에 있는 이제 뼈라던가 근육명들이 쭈르르륵 나열되어 있는 이제 인체 책들을 보고 달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근육, 여기는 무슨 근육, 여기는 무슨 근육이 있고, 여기 무슨 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름만 외우고 있고, 위치만 외우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돌렸을 때 입체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고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는 있는데 왜 이게 계속 이해가 안 되지? 라고 또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책에도 만약에 팔의 각도별로 팔이 이렇게 각도일 땐 이렇게 생겼고 이 각도일 땐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이제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 포즈일 때만 이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돌린다던가 팔의 포즈를 바꾸면은 뭔가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외우는 형식, 외우기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 첫 번째 이슈가 저는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공부하는 거 말고 이제 인체 공부 방법이 대표적으로 크로키가 있었어요. 이제 크로키가 있는데 인터넷에 요새는 자료가 엄청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옛날에는 자료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인체 사진 자료들만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제 사진 자료에서 크로키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크로키를 잘 해주시면은 괜찮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그린다라고만 느껴지는 공부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크로키를 할 때 이런 흐름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눈으로 보고 분석을 하고 위치를 빨리 캐치해서 잡아내는 능력이 생길 수는 있는데, 사진자료 크로키만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 위치에 여기를 그리고, 이거 위치에 여기를 그리고, 여기 위치에 여기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인체를 이해하기보다 미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여기 위치에 여기를 그려야지, 여기 위치쯤에 요거를 배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와 그대로 그려내는 능력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크로키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크로키로 함으로써 이제 보고 느끼고 이제 이거를 빨리 그려낼 수 있는 능력과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드로잉 자체도 실력이 늘 수가 있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인체 자체의 구조적인 거를 공부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체 공부를 크로키 위주로만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요거 자체 화면적으로의 인체를 습득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식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공부법이 치우치게 돼서 다른 영역 쪽으로 이해가 덜 되게끔 하는 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나요? 이것도 이제 손이면 손, 팔이면 팔 이렇게 딱 했을 때 물론 이렇게 한 부분만 공부를 하는 게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아까처럼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가 돌아가는 것들보다 계속 오늘은 어떤 근육만 열심히 외워야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손만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숙해지겠지만 나중에 이 팔과 몸을 연결한다던가 또 만약에 발만 쭉 공부했을 때 발과 발목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연결 구조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공부가 안 되거나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하나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근육 이름과 위치만 하루 종일 외우고 있다던가 크로키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 중에 다양하게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체 공부에 대한 한 영역만 한 달 내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던가 하면은 그쪽에 관련된 것만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체의 전반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가 내가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은지 아니면은 그대로 따라 그리기만 한다던가 그대로 외우고만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크로키를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굳이 사진 자료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볼 때도 사진 자료랑 약간 3D로 되어 있는 자료랑 그림으로 되어 있는 자료 요렇게 사진과 3D와 그림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을 때 보고 배우는 맥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인체가 사진으로 보여지는 인체와 3D에서 만들어진 가공된 인체와 또 그림으로 또 가공된 인체를 좀 다양하게 보면서 원래 사진에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다들 그림과 3D를 표현할 때는 어떤 근육을 더 많이 표현을 해서 만들어진다던가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그린다던가 이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도 만약 3D 자료만 좀 보다 보면은 또 다양하게 사진으로 봤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놓치게 될 수도 있고 사진만 보게 되면은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인체가 있다 보니까 막상 근육에 표현되는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이 헷갈리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되려 반대로 3D로 간단하게 덩어리가 크게 나와 있고 필요한 근육들만 잘 나와 있는 거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한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사진, 3D 자료나 피규어 자료, 그리고 그림, 2D 이미지 자료 이런 식으로 좀 영역을 크게 분류를 해서 이 분류를 종류별로 똑똑똑 놓고 공부해 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가령 팔이나 손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팔, 손 부분의 사진 자료, 3D 자료, 2D 자료를 따로따로 다 모아서 한 번에 저 오늘 손과 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하면은 이렇게 사진 자료와 3D 자료, 뭐 피규어 자료, 2D 자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스의 자료를 한 장에 이렇게 놓고 한 번에 보시는 게 이쪽에서는 좀 실사적인 거를 알아보고 3D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근육이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드로잉이나 2D에서 그림에서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서 그리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고 이론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료를 한쪽에 치우쳐서 볼 때보다 훨씬 풍부하게 분석을 해보고 풍부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공부 방법을 어떻게 위주로 하고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공부 방법을 아예 모르고 있다면은 이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똑똑하게 공부하기. 그래서 공부 방법을 찾아보고 나한테 맞게 공부법을 배치를 해서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숲과 나무로 분류해서 공부 방법을 이해하기가 있는데요. 숲은 이제 크게 보는 거고 나무는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의 예를 들어서 크로키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분석과 드로잉 그리고 실루엣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숲에 관련된 공부이고 이제 나무의 대표를 들자면은 약간 근육의 디테일을 공부를 한다던가 근육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손, 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이제 나무 같이 이제 좀 디테일한 분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크로키나 전반적인 이제 리듬선이라던가 실루엣 공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공부하는 숲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일단은 공부 방법을 다양하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뼈대 중심의 공부 그리고 약간 이렇게 3D화 시켜서 입체를 이해하는 공부 여기도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리듬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래서 약간 이 리듬선이 결국 이제 동세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큰 덩어리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론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쳐서 복합적으로 이해해보는 거 이렇게 크로키에서는 선 공부와 인체의 전반적인 흐름 여기서도 동세나 리듬 등을 같이 또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과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써봤어요. 그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배울 수 있는 요소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그리는 건 잘 하는데 뭔가 이렇게 포즈를 바꿨을 때 근육은 이제 제가 많이 외웠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구조가 약하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 도형과 입체를 가지고 이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뼈대와 3D와 이런 거를 동시에 공부를 하게끔 구조가 약하다면은 이런 거 위주로 들어가야 되고, 제가 만약에 인체가 맨날 이렇게 딱딱하게 세로로 그대로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자세는 맨날 그려봤는데 뭔가 좀 동적인 거를 좀 잘 못 그리겠어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선 흐름을 잡고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공부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그리는 인체가 맨날 실루엣이 엄청 얇게 그리고 밋밋하게 그려요. 그렇다면은 덩어리감과 이런 큰 실루엣을 공부하는 이런 공부법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전반적인 이런 흐름 잡는 거는 잘 하는데 약간 근육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했어서 그런지 이거 안에서 뼈대나 근육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한 근육 공부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보고 그리는 게 너무 약하고 좀 뭔가 선도 아직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선을 좀 능숙하게 못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크로키를 좀 해주시면서 선을 사용하는 것도 좀 더 능숙하게 해본다던가 전반적인 보고 그리는 능력 자체를 키워 올릴 수 있는 크로키 방법을 쓰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그리고 있을 때 나 이 부분이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제가 설명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이 뼈대를 잘 모르겠는지, 이 3D적으로 입체 돌아가는 요거가 헷갈리는지, 근육을 잘 모르겠는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뭐가 많은데요?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순서대로 내가 먼저 익힐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알아본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거,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제일 어렵고 이거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에서는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단계별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번에 요거를 보여주느라 조금 복잡해 보이겠지만 지금 앞으로 보여드리게 될 인체 강의에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 공부법에 대해서 이론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체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원기둥 투시를 이용해서 앞뒤 공간감을 이해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과제로 이 원의 도형만 있는 이미지를 첨부를 드렸으니 이 상태에서 강의를 보고 한번 따라 해보셔서 이렇게 원과 원 사이에 원기둥을 넣어서
연결을 해주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과 원 사이에 투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게 앞이 있고 뒤가 있고 또 이 상태에서 또 앞쪽으로 빼는 원기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오는 공간감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기둥 투시로 앞뒤 공간감 이해하기를 이제 먼저 선행학습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팔과 다리나 몸 등이 우리가 평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공간감적으로 이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인체에서 앞뒤 공간감을 하기에는 너무 좀 구조가 복잡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하게 도형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앞뒤 공간감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파악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져 있지 않는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좀 더 약간 옆으로 좀 나오는 느낌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원기둥 투시가 그렇게 동그라미 빠지는 라인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엄청 멀리 확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돌아가는 도형 자체를 엄청 이렇게 크게 돌려서 잡아주시면은 엄청 멀리 계속 쭉 작게 빠지는 느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끔 할 건지 이렇게 앞뒤로 뽑을 건지 그리고 앞뒤로 뽑는다면은 강도를 어느 정도로 뽑을 것인지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살짝 옆으로 좀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은 한 요 정도로 약간 약하게 공간감을 뽑는다던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엄청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 도형 자체가 이렇게 완전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기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팔 다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형의 원기둥을 앞뒤로 뽑아내는 연습을 마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까지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공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좀 더 본격적인 인체 공부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